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마무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말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한미 간 협상의 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을 상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수십억 달러, 수조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8, 9일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방위비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도 언론 인터뷰 등 계기에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는데 관세까지 협상판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미 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90일 유예된 대한국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호관세의 의도를 두고 미국 안팎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인지 협상용 압박 카드인지 불분명하다는 반응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정책은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관세는 미국을 강하게 한다고 말해왔고 대선 기간에는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쉽게 철회할 수 없는 정치적 상징이자 상대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트럼프와의 통화는 전략적 실책에 가깝습니다. 통화 직후 트럼프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한국의 무역 흑자, 방위비, 액화천연가스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 등을 언급하며 일방적 압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비행기로 오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부각시켰습니다. 상대의 조급함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서사를 구축한 셈입니다. 한 대행의 통화는 트럼프를 여전히 설득 가능한 상대라고 보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조급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인내입니다. 관세 정책은 이제 트럼프에게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정치적 사안이 됐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며 조급하게 양자 협상에 임하는 나라는 이 정책의 효과를 과시하는 희생 제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단기 성과주의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중장기 한미동맹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이 우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닙니다. 한미동맹 전체의 재편 가능성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트럼프는 이미 100억 달러라는 현행 11억 달러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기 정부 때도 5배 인상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제 그 강도가 2배로 높아진 셈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당시 FTA 폐기 통보 서한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FTA의 혜택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및 역할 재조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1기 정부 시절에도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뜻이 워낙 완강해 2기 정부에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참모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에게 동맹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온 배신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그의 고유한 동맹관이며 신념에 가까운 시각입니다. 따라서 그 인식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해명하고 설득하는 종래의 접근법은 트럼프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오히려 협상력을 더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발 상호관세 압박에 조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내부의 반발을 주시하며 갈테면 가라는 마음으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긴 호흡으로 설계하는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트럼프 관세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쪽은 그의 핵심 지지층 내부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내세워 세계 각국과 다양한 문제를 아우르는 빅딜을 성사해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려는 술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관세를 90일 유예한 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안보와 경제 양면에 걸친 협상을 포괄적으로 해내려면 6월 3일 대선에서 선출될 한국의 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계기에 패키지 딜을 도출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와 경제, 산업을 연계한 포괄적 협상을 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며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지 시간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 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재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청문회에 즈음의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에서 이주둔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5위의 구매국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미 간 인공지능, 조선 분야 협력과 방위산업 및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도 한국의 잠재력과 입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안보 이슈를 무역과 연계할 경우 한국도 거기에 수세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립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확보와 같은 요구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선 국면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세 및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해 본격적으로 제기할 경우 그 자체가 중요한 대선 이슈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론과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독자 핵무장론, 미중 균형 외교 등 다양한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야 관세를 수단 삼는 원스톱 쇼핑에 당할 한국이 아니다. 우린 천천히 기다릴게. 갈 테면 가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